예, 방금 사회자이신 전성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사정이 있어서 미리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토론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뭐 지금 최난서론 교수님께서 빅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쟁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굉장히 공감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할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경쟁법적으로 문제시된 것은 굉장히 최근의 일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컴퓨터를 활용을 해가지고서 생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예전에는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정보가 생성이 되면 그 생성된 정보를 어떻게 하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관할 것이냐가 굉장히 큰 이슈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내가 내 컴퓨터에 잘 가둬두고 다른 사람이 빼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굉장히 큰 이슈로 삼았는데 지금 인터넷 그다음에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수많은 데이터가 쌓여져 나가고 있고 지금도 그러면서 또 동시에 미래에 가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생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걸 어떻게 경쟁법적으로 보고서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규제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법적 이제 관점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시 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빅데이터 내지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걸 규제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 쪽의 입장에서는 이 가파라고 하는 사업자들이 결국 이 미국 사업자들이 이제 중심이 된 내용이고 그 미국 사업자들이 위세를 떨치고 나간 상황 속에서 유럽 쪽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이 열세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에 있어서 열세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걸 규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어떤 시각을 가지고서 바라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걸 지나친 규제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많기 때문에 이걸 경쟁 촉진은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 이걸 그렇다고 해서 규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 상당히 큰 우리 이 플랫폼 또 여러 가지 신산업에 있어서 발전이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이 진입장벽 형성 문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이거 진입장벽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존의 사업자가 점점 더 힘을 더 가져가게 되고 상대적으로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초창기에 잡지 못해서 상당히 열세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주장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빅데이터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플랫폼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는 바대로 이 티핑 현상, 이 쏠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현상이 되는 것이고 이 쏠림 현상이 있을 때 그러면 반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효율성이 높아지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판단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이 경쟁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 이제 그 최고
최애국 대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도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혹은 플랫폼과 관련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최애국 대우라고 하는 최고 우대 조항이라고 하는 걸 이제 그 기능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쟁을 제한하는 속성도 분명히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그 공정거래법 쪽이 시작에 있어서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이 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긴 있겠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소위 그 무임승차자 방지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하고 이 경쟁법의 접속점에서 바라볼 때, 이걸 빅데이터를 이제 하나의 큰 뭉뚱그리로 보고서 그걸 어떤 식으로 규제한다라기보다는, 이걸 굉장히 세분해서 빅데이터라고 할지라도 어떤 것은 규제의 대상이 되고 어떤 것은 이걸 경쟁 촉진적인 측면에 있어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걸 좀 세세하게 나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빅데이터라고 하는 걸 볼 때, 사실은 빅데이터는 그 빅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는 어디든지 존재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걸 이제 어떻게 분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 사례도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제 그 우리 지도 서비스 같은 걸 이렇게 바라볼 때, 그 미국에서 지도 서비스의 각 그 지역에 세워진 혹은 돌아다니고 있는 자동차를 분석을 해서 그걸 선거에 이용을 했고, 그게 거의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도 있는데, 사실 그 어느 지역의 자동차를 보고서 그걸 선거에 이용한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그 다층적으로 또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걸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 자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각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분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그걸 하나로 생각한다기보다는 조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프라이버시 관련해서도 사실 그 발표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독일에서 그 연방 카르텔청에서는 이제 이걸 착취남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디셀도르프 고등법원에 있어서는 좀 반대적인 시각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의미 있는 시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양자를 잘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이 합당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